그래서 제목도 허위 녹취와 야당인데 녹취록에 등장했던 인물조차도 그 가짜 뉴스를 부인했습니다. 아니, 난 최재경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최재경이랑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도가 됐느냐? 제보자 역할을 했던 조우영의 사촌 이모 씨조차도 저 최재경 안 만났는데요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 최재경 안 만났는데요.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조우영 사촌 이모 씨. 근데 이 이모 씨는 공통 분모예요. 김만배 신앙님이 만든 그 윤석열 커피 보도와 관련해서 JTBC 기자, 당시 그 기자를 만나서 이 이모 씨가 무언가를 또 제보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모 씨조차도 나는 최재경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모 씨,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만난 자리에서 녹취가 이루어졌고 이모 씨조차 저 최재경 발언 아니다라고 이실직고한 듯 그 김병욱 의원 및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의 녹취가 마치 최재경 당시 검사가 한 말처럼 가짜 뉴스로 이제 보도가 된 거고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걸 전달해준 사람 역시 이재명 캠프의 TF 단장 팀원인 걸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검찰은 한 유튜브 매체 대표의 발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의 A씨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해 2월쯤 최재경 녹취록 존재를 들었지만 그 원본도 아니라 우리도 보도 안 한 거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조차도 저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당시 허재현 기자, 다른 사람이 음성을 재현한 파일이라고 얘기했다. 결국 재현 파일, 둔갑 사실이 진보 유튜브 매체 대표 입에서도 나온 겁니다. 당시 A씨에게 전화한 건 맞지만 다른 내용이었다. A씨는 기억을 만들어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당 기자는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가짜뉴스 왜 만들어진 걸까요? 김병욱 의원은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녹취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제 국감에서 이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보좌관들이 직접 관련돼 있고 캠프에 있던 의원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항의가 좀 들어왔는데 본인은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마 보좌관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녹취록을 옮겨놓은 것 같은 형태로 PPT를 만들어서 띄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대화가 진행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분의 명예는 중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제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이다는.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송기현 의원이 김병욱 의원한테 내가 안 그래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는데 김병욱 의원은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더라 라고 지금 반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대목은 이 영상 화면 촬영은 안 됐지만 이 이후에 김병욱 의원 편을 들었던 송기현 의원이 본인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김병욱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라고 발언을 정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화를 김병욱 의원이 실제 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박정하 의원님, 네. 김병욱 의원은 가서 뭐 판을 만들어보자, 그 보좌관 그림을 짜보자, 대표께 보고해서 싹 정리하겠다, 만들어보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그 대화 중에 일부가 있지도 않았던 최재경으로 둔갑해서 대선 전에 보도가 된 판인데 김병욱 의원 당시 TF 단장이었습니다.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뉴스와. 일단 송기현 의원이 김병욱 의원한테 얘기 들어서 지금 법사위 현장에서 방어해 준 거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라고 방어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장이 있었고 저런 얘기를 했음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추측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녹취록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열린공감TV가 보도도 안 하고 그때 당시 문제가 되고 보도했던 이 허모 기자는 이거
제3자 녹음이다, 제3자 음성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건, 그다음에 우리 기억 다 하시는 것처럼 김만배 신앙님 씨가 연관돼 있는 또 다른 또 그 훼손되고 이 조작된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몇 개가 이미 이전에 설계가 돼 있었던 거고, 그 설계가 어느 시점 대선 전 어느 시점 적절한 때에 저런 식으로 드러나서 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요. 재밌는 거는 우리 박용진 의원은 저기 현장에, 법사위 현장에 있었지만 있었죠. 같은 시각 우리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저랑 국토위에서 이 국감 질의하고 있었어요. 아, 그거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송기현 의원을 통해서 저렇게 그 예. 해명을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김병욱 의원이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아주 예. 국토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기에 저는 아주 명백하게 예. 관계가 없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또 이게 또 이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아르다 박 제가 조금 선생님께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왜 예. 그러시나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고, 지난주 말씀드린 어떤 것처럼 어쩌면 김병욱 의원도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장치일 수 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이 이 모든 걸 다 설계를 사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김만배 신앙님 씨를 통해서 이런 가짜 조작을 하고, 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가 아니라 이 김병욱 의원마저도 모르는 그 어떤 이 제3의 세력들이 이 그림을 설계를 하고 김병욱 의원의 그 안에 장치로 쓰였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의심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서, 혹시 모를 마음에서 이제 김병욱 의원의 반론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기억이 안 난다. 당시 이모 씨와 보좌관과 만난 건 맞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허 기자, 저 기자 나 모르는 기자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보도되는 과정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보좌관이 있지도 않은 최재경인 것처럼 둔갑이 돼서 보도가 됐고, 그 자리에 이모 씨도 있었는데 그걸 그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도 안 하고 김병욱 의원이 모를 수가 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좌관이 이와 같은 경천 동지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중앙지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봐도 사실 정혁진 변호사님, 뭐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는 뭐 이제 동지적인 관계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상하 관계는 있죠. 네네. 의원도 나서서 하지 않을 일을 나중에 발각되면 수사받을 수 있는 일을 보좌관이 의원에게 숨기고 할 수 있을까? 뭘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대목에서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김병욱 의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민주당의 당의 특성인가? 물론 박용진 의원은 안 그렇겠지만 잘한 거는 내 공이고 나쁘고 범죄적이고 그런 것들은 다 남 탓이에요. 그것도 남 탓도 뭐 옆에 있는 수평적이거나 아니면 윗사람한테 돌리면 차라리 낫겠는데 다 자기보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탓이다라고 하니까 예.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럴 수가 있나. 예컨대 제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승소하면 다 내 탓이고 만약에 제가 패배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제 밑에 있는 변호사나 아니면 우리 직원 탓입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잠꼬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잠자면서 하는 걸 갖다가 녹음한 게 그게 녹취록이 아니잖아요. 녹취록은 항상 대화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진 앵커가 인기가 좋잖아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던데 제 친구 중에 김건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김건희랑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녹취록 딱 뜬 다음에 김건, 건 외자. 이름 비슷하니까 생각해봤어요. 누가 그 김진하고 비슷한가. 그랬는데 건이랑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갖다가 딱 녹취록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그 김진이랑 내가 그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뭐가 틀리는가.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녹취록은 누가 봐도 거짓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거짓된 녹취록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이모 씨 그다음에 열린공감TV의 정모 대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갖다가 했는가? 첫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설명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만큼 그 다른 상대당의 그 후보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야 할 만큼 대장동이, 지금 재판 진행 막 시작한 대장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예.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님, 그 박용진 의원실에 있었던 그 우수한 보좌관 분들 또 비서관 분들 지금도 우수한 보좌관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아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보좌관이 네, 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네, 이 대선판에 가짜 뉴스를, 상대 후보를 맡아도 하는 가짜 뉴스를 녹취까지 해서 의원님 보좌관이 데리고 있었던 밑에 팀장을 시켜서 기자에게 줬어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박용진 의원실에선?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일을 일단 하진 않을 사람들이고, 어느 의원실도 다 비슷할 거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 여러 가지 예측과 예단을 가지고서 바라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위해서 녹취록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건데, 가짜 녹취록이 전달됐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의원실 차원에서 벌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TF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의원에게 보고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만, 의원으로서는 모든 걸 의원에게 다 보고하고 진행하진 않고, 적어도 4급 보좌관이라든지 5급 선임 비서관 정도는 뭐 기자를 만난다든지 혹은 관련된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피감기관들을 만나서 정책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건 상당히 자율적인 영역인 예.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진애 앵커가 저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라고 이제 전제를 하니까 그건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범죄 구성이 되기 이전에 어떤 뭐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또 뭐 굳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연루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수사를 통해서 진실 과정이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 답변을 들어보니 이 정도 규모의 행동은 의원 보고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은데 김병욱 의원은 모른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입장, 반박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여당에서는 이게 그냥 김병욱 의원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당시 이 캠프가 공모했던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욱 의원의 소위 발언 내용이 제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는 식으로 대화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소위 김만배 등과 관련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거 아니냐. 핵심은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도 10년도 대장동에 부산저축은행 이름으로 1,150억 대출을 했을 때 부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대출건이 수사되었는지, 또 그 수사 대상에 조우영 씨, 또 시행사인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선결 문제다. 김형주 의원님,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 출신인데 가짜 뉴스는 생산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작게 한 번, 크게 한 번, 총 2건. 근데 그중에 한 건은 김병욱 의원이 그 가짜 뉴스에 활용된 가짜 녹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것까지 부인하고 있진 않아요. 민주당의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대선도 그렇고 각종 선거, 큰 선거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핵심 회의를 하죠. 매일 하기도 하고 뭐 하루에 2번 하기도 하는데, 선거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의제들과 준비된 것들을 올렸을 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저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를 만약 김병욱 의원이 그런 부분을 했다는 전제에서 예. 보고를 제대로 이렇게 녹취를 말하자면 그 조작했다라고 했으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보고할 때 그 얘기는 빼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고만 했다면 해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과정이. 그거는 검찰이 하나하나 밝혀내야 될 아주 뭐 승가실 정도의 다양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제로 현재로서 김배우 의원이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 저는 쉽게 저도 용납이 잘 안 되지만 수긍이 안 된다. 수긍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전체가 동의했다 안 했다는 걸 미뤄 짐작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